의 마지막 단어는 순혈과 조합이고요. 제가 특강 처음 시작할 때 말했지만 생뚱맞죠? 갑자기 들어가 있어요. 근데 비워놓기가 좀 그래서 그냥 확통에 있는 1단원을 넣었고, 특히나 이제 확률과 통계는 선택 과목이 돼버렸기 때문에, 물론 대부분 뭐 문과는 당연히 선택할 거고요. 이과 친구들은 잘 안 할 수도 있는데 학교에서는 다 시키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그 바람에 아예 안 할 수도 있어서, 그래서 이거 조금 꽂아 놓은 것 같아요. 순혈과 조합이라는 단원을. 그래서 이 안에 보시면 크게 꼭지로는 맨 앞에 경우의 수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으로 순혈이랑 조합이랑 밑에 보시면 분할과 분배라는 것까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는 순혈, 조합 이런 애들은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인 이야기 요거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순혈, 조합, 분할, 분배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인데 말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죠. 이게 뭐 중학교 때도 아마 비슷한 걸 한번 한 적이 있었을 텐데, 경우의 수라는 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수 있는 전체 경우가 몇 가지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으로 책에서 합의 법칙, 고배 법칙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데, 이게 말로만 읽어보면 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오히려 차라리 이런 거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한테 경우의 수 구해봐 그러면 대부분 구할 수 있어요. 언제 더해야 되고 언제 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로 설명되어 있는데, 그 말로 설명되어 있는 게 오히려 힘들어. 보시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경우의 수를 더하겠대요.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면 어디 갔어? 잇따라 일어나는 경우 또는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뭐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경우, 그럴 때는 곱하겠다 하거든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동시에 일어나냐, 뭐 동시에 일어나지 않느냐, 동시에 일어나냐, 이걸 가지고 더하냐 곱하냐 이렇게 또 너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두 사건이랑 여기서 잇따라 일어나는 두 사건은 약간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무슨 소리냐면, 가장 간편하게 내가 뭐 A라는 식당에서 점심 메뉴로 뭐 1번 메뉴, 2번 메뉴, 3번 메뉴 이렇게 세 가지 메뉴가 있고, B라는 식당에서 1, 2, 3, 4 이렇게 네 가지 메뉴가 있었다고 치면, 내가 점심 먹을 거야. A 식당이나 B 식당에 가서 점심 먹을 거야. 경우의 수 몇 가지예요? 7가지예요. 세 가지하고 네 가지를 더할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점심은 여기서 먹을 거고 저녁은 여기서 먹을 거야. 내가 오늘 먹을 수 있는 메뉴의 개수는 몇 가지예요? 12가지예요. 3이랑 4를 곱해서. 이 3이랑 4를 언제 더하냐, 언제 곱하냐인데, 그래서 책에서는 뭐라고 말한 거냐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더한다 그랬거든. 내가 A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B 식당에서는 밥을 못 먹는다는 거야. 두 끼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밥을 먹을 거란 이야기거든. 여기서 밥을 먹든가 여기서 밥을 먹든가. 여기서 밥을 먹으면 여기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테니 3하고 4하고 2를 더해서 7가지야 라고 말하는 건데, 내가 여기서 점심 먹을 거고 여기서 저녁 먹을 거면 순차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지. 여기서 점심 먹고 나서 좀 이따가 여기서 저녁을 먹을 거니까 3이랑 4를 곱해서 12개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럼 이거를 어떨 때는 3이랑 4를 더하고 어떨 때는 3이랑 4를 곱하는 거야를, 물론 뭐 동시에 일어나냐 동시에 일어나지 않냐 이런 걸로도 구분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말하자면 약간 오해가 생기잖아요. 아니 당연히 점심은 둘 중에 하나 먹는 거니까 더하는 거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는 거면 3이랑 4인 거고. 그래서 언제 더해야 되고 언제 곱해야 하는지는 너무 그 글자의 워딩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그냥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물론 헷갈리는 순간이 되면, 내가 이걸 두 개를 곱해야 할지 더해야 할지 헷갈리는 순간이 되면 다른 이제 앞으로 얘기할 여러 가지 기술들을 생각해 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느낌 오는 대로 이건 왠지 더 곱해야 될 것 같은데 대부분이 맞아요. 이건 왠지 더해야 될 것 같은데 싶으면 대부분이 맞다고. 그렇게 일단 생각하시면 되고, 책에서 더하냐 곱하냐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더한다 곱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 조금 더 자세하게 더하고 곱하는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 중에 책에도 그 표현이 있을 것 같은데, 수형도라는 것이 있어요. 수형도. 이 수형도가 뭐냐면 나뭇가지 모양의 그림이다. 그래서 수형도 그러거든요.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쭉 퍼지는 건데, 제가
딸이 있어요. 딸을 낳고 나서 드는 예시가 바뀌었어요. 그전엔 밥이었는데 이제 우리 딸 옷을 입힐 거야. 우리 딸 상의로 빨간 옷도 있고요. 파란색 티셔츠도 있고요. 노란색 티셔츠도 있어요. 옷이 이렇게 세 가지 있고 바지가 흰색, 검은색 없는 것 같은데 뭐 빨간색, 초록색 이렇게 있어요. 옷을 입혀서 어린이집으로 보낼 거야. 경험 몇 가지예요? 옷을 입힐 수 있는 조합이 몇 가지예요? 12가지예요. 아니 둘 중에 하나만 입힐 수는 없잖아. 위에도 입히고 밑에도 입혀야 되니까. 위에 입힐 수 있는 게 3가지, 밑에 입힐 수 있는 게 4가지. 그래서 총 12가지거든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인형에 옷 입히는 것처럼 저걸 가지고 수용도를 생각해 보면 위에 옷으로 입힐 수 있는 게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는데 이걸 가지고 수용도를 그려보면 바지로 뭘 입힐 수 있냐면 위에 빨간 옷을 입혀놓고 바지로 입힐 수 있는 건 이거 4가지 다 입힐 수 있잖아요. 흰색, 검은색, 빨간색, 초록색 이렇게 4가지를 다 입힐 수 있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위에다 파란색을 입혔다고 해도 제 쓰기 귀찮으니까 이렇게만 할게요. 바지로 4가지 다 입힐 수 있고요. 위에다 노란색 티셔츠를 입힌 경우에도 이렇게 4가지를 다 입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보면 총 12가지가 되는 건데 그럼 이 12라는 걸 다 이렇게 손으로 쓸 거냐? 우리는 3 곱하기 4라는 거 알잖아요. 이게 왜 3 곱하기 4가 된 거냐면 이제 머릿속에서 그냥 당연히 3 곱하기 4지 인데 이걸 여러분도 모르는 여러분의 머릿속을 파고 들어가 보자면 이런 거라고. 내가 위에 옷으로 이거를 입히든 바지로 입힐 수 있는 경우가 4가지로 다 동일해요. 그죠? 내가 위에 어떤 옷을 입히든 바지는 4가지를 입힐 수 있거든. 그럼 수용도를 그린다고 치면 이거 뒤에도 4가지가 있고 이거 뒤에도 4가지가 있고 이거 뒤에도 4가지가 있다고. 4하고 4하고 4라고. 이거 다 더할 거거든요. 이 사건이랑 이 사건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잖아요. 위에다가 이거 중에 하나만 입힐 거니까 이거 4가지 중에 하나던가 이거 4가지 중에 하나던가 이거 4가지 중에 하나라고. 그래서 4하고 4를 더해서 총 12가지야 할 건데 똑같은 숫자를 여러 번 더한다는 건 구구단하는 거잖아요. 원래 곱하기라는 건 그런 거잖아. 그지? 4를 3번 더하는 거야. 그래서 3 곱하기 4다 그 얘기라고요. 4가 3개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되죠? 그래서 3이랑 4를 곱한다인데 이걸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위에 옷을 먼저 입힐 거야. 위에다가 빨간 옷을 입히냐 파란 옷을 입히냐 노란 옷을 입히냐에 따라서 바지를 입히는 경우의 수가 다 똑같아요. 똑같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뒤에 오는 경우의 수가 다 똑같다면 일단 위에 빨간 옷을 입혔다고 치고 경우의 수를 구해. 그 다음 곱하기 3 할 거예요. 위에 입힐 수 있는 옷이 3가지 있는데 뭘 입히든 뒤에 따라오는 경우의 수가 다 똑같으니까 미리 하나 꽂아놓고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3 할 거라고. 하나 꽂아놓고 경우의 수를 셌더니 4야.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옷들도 입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3을 할 거라고요. 그래서 3 곱하기 4 해서 12가지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해되죠? 그럼 문제를 바꿔서 이런 거지. 깔맞춤은 좀 그래. 위아래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린이집에 보내면 매일매일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거든요. 약간 신경 쓰여 그래서. 근데 위아래로 빨간 옷은 좀 그렇잖아. 중국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위아래로 깔맞춤은 안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는 내가 위에다 어떤 색 옷을 입히느냐에 따라서 입힐 수 있는 바지의 색깔의 수가 달라지죠. 위에다 내가 빨간 옷을 입히면 밑에 빨간색을 못 입히잖아. 깔맞춤 안 할 거니까. 위에다 파란색 입히면 다 입힐 수 있고요. 노란색 입혀도 다 입힐 수 있거든. 근데 빨간색을 입히면 다 입힐 수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위에다 어떤 옷을 입히느냐에 따라서 바지에 입힐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달라져요. 그럼 이때는 곱하기 못하지. 다 똑같은 숫자여야 4를 3번 더하는 거니까 3 곱하기 4지만 이때는 경우의 수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분류해서 따로따로 더하는 거예요. 위에다 어떤 색을 입히느냐를 가지고 따로따로 구해서 다 더하는 거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곱의 법칙이라는 건 엄밀히 따지면 똑같은 숫자를 여러 번 더하는 거야. 그 똑같은 숫자를 여러 번 더한다는 걸 그냥 곱하기로 처리한 거라고요.
그죠? 우리 아까 맨 처음에 들었던 밥 먹는 거 A 식당에 메뉴 3개, B 식당에 메뉴 4개. 이 두 개는 곱했거든요. 내가 점심으로 1번을 먹든 2번을 먹든 3번을 먹든 저녁으로 1, 2, 3, 4고 저녁으로 1, 2, 3, 4고 저녁으로 1, 2, 3, 4예요. 그러니까 4 곱하기 3이었다고. 그런데 내가 점심에 1번을 먹으면 점심에 1번을 먹으면 저녁엔 무조건 1번을 먹을 거야 라고 마음을 먹어버리면 그럼 내가 점심에 어떤 메뉴를 먹느냐에 따라서 저녁에 먹을 수 있는 메뉴의 개수가 달라지잖아요. 그럼 그때는 따로따로 구하는 거라고. 뭘 기준으로 분류하냐면 내가 점심에 무엇을 먹었지를 기준으로 분류를 한다고요. 뒤에 오는 경우 수가 달라지니까. 이게 대체 무슨 얘기지? 그래서 언제 더해야 하는지, 언제 곱해야 하는지는 사실은 다 더하는 건데 경우의 수가 다 똑같다면 하나 박아놓고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똑같은 숫자 더하는 거다. 즉 곱하기 몇 하겠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됐죠? 요 개념을 가지고 언제 더할지 언제 곱할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럼 실제로 문제에 가서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할지를 생각을 해볼 텐데 이게 제가 방금 표현했지만 결국 이 곱한다는 건 더하는 거의 일종이고 그럼 더한다는 건 분류를 해서 각각 세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분류하느냐가 사실은 핵심이거든요. 경우의 수뿐만 아니라 순열 조합에 가서도 얘를 세는 건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할 거냐 이게 조금 포인트이긴 해요. 처음에 나오는 이제 요 수학 하에 나오는 문제들은 대충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오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좀 어려워지면 뭘 기준으로 분류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약간 헷갈리는 거예요. 첫 번째 거부터 보시면 841번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거래요. 뒤에 거 안 보고 그냥 경우의 수 생각해 보자고요. 주사위 2개 던질 거야. 전체 경우 몇 가지예요? 서로 다른 주사위 2개 던질 거야. 전체 경우는 36가지예요. 첫 번째 주사위가 1, 2, 3, 4, 5, 6 뭐가 나오든 두 번째 주사위는 다 6가지 나올 수 있으니까 6 곱하기 6 해서 36이라고. 근데 그 중에 뭘 원했냐면 합이 5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찾아보래요. 합이 5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찾아보래요. 그럼 그 36가지 중에 이거 되는 거 찾으란 이야기잖아요. 분류를 해야지. 어떻게 분류할 거냐? 뭐 생각나는 대로 꽂히는 대로 하시면 돼요. 지금 제 머릿속에 2가지 떠오르는데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 주사위의 눈이 뭐가 나오느냐 가지고 분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주사위가 1이면 두 번째 주사위가 2면 첫 번째 주사위가 2면 첫 번째 주사위가 3이면 몇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지를 세는 거지. 또 다른 방법으로 합이 5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둘이 더해서 5의 배수가 되는 경우로 나눈 거죠. 둘이 더해서 5인 경우, 둘이 더해서 10인 경우 이렇게 나누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요. 책에서는 후자로 했을 거거든요. 책에서는 얘를 두 주사위의 합이라는 건 2에서부터 12까지 가능할 거고 5의 배수다 그랬으니까 합이 5가 되는 경우와 합이 10이 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합이 5가 되는 경우랑 합이 10이 되는 경우의 수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다르거든요? 근데 같다는 확신이 들지 않잖아요. 그럼 따로따로 세는 거예요. 그럼 5인 경우 10인 경우 따로 세시면 돼요. 합이 5인 경우는 1하고 4든가 2하고 3이든가 3하고 2든가 4하고 1이든가 1, 4랑 4, 1은 다른 거예요. 서로 다른 주사위니까. 빨간 주사위, 파란 주사위. 그죠? 합이 10인 경우는 4하고 6이던가 5하고 5던가 6하고 4던가. 그래서 보시다시피 요건 4가지 경우 있고 요건 3가지 경우 있고요. 그래서 전체 경우는 7가지다. 이렇게 생겼죠. 이것도 굳이 책에 있는 표현에 따르자면 이 4가지와 이 3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거야?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4랑 3을 더해서 7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첫 번째 주사위를 기준으로 분류를 해도 돼. 첫 번째 주사위가 1, 2, 3, 4, 5, 6이에요. 이거에 따라서 두 번째 주사위가 나오는 걸 생각해 보면 얘가 1이 나왔으면 4 말고 다른 건 안 되죠. 합이 5의 배수여야 되니까. 얘가 2가 나왔으면 어때요? 이거 3 나와야 돼요. 3이 나왔으면 2 나오는 거고요. 4가 나왔으면 1이 나와도 되는데 6이 나와도 돼요. 두 개가 있는 거지.
5가 나오면 5 나와야 되고 6이 나오면 4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전체 경우가 총 7가지다 그 얘기예요.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1 그래서 7가지라고요. 이렇게 해서 경우의 수가 7가지다 라고 세셔도 돼요. 그죠? 분류를 하는 기준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꽂히는 대로 그죠? 이렇게 세보시면 된다 이고요. 두 번째로 가서 방정식 해의 개수 생각해 보는 건데 말도 안 되는 부정방정식이에요. 미지수 3개 있고 시간 하나밖에 없고요. 그나마 x, y, z가 자연수다 뭐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몇 개로 추려지긴 하겠지만 그 개수가 몇 개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얘도 손으로 세긴 세야 되는데 이왕이면 뭔가 기준을 잘 잡아서 분류를 해보자 그런 이야기죠. 요령이 있는데 얘는 누굴 기준으로 세는 게 편하냐면 z를 기준으로 세는 게 편해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만약에 x를 기준으로 세고 싶으면 x에 1에서부터 15까지 넣어봐야 돼요. 15개를 해야 된다고. 그죠? 15를 넘어갈 필요가 없는 이유는 y랑 z가 최소한 1은 돼야 되기 때문에 얘네 둘이 합쳐서 5는 책임져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x에다 1에서 15까지 집어넣어야 돼요. 엄청 여러 개죠. 그런데 z는 앞에 개수가 3이잖아요. z에다 넣을 수 있는 숫자는 1에서부터 5까지만 넣어보면 돼요. 그죠? 1에서부터 5만 집어넣으면 끝나잖아. 얘는 6을 넣으면 이미 6, 3, 18이니까 이게 얘네들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앞에 개수가 큰 녀석을 기준으로 분류를 하는 게 좀 편하다 그런 이야기죠. 어차피 분류해서 다 따로따로 세야 되거든요. 경우의 수가 다를 거니까 다 따로따로 셀 때 분류하는 개수가 좀 적으면 좋으니까 z가 1인 경우, 2인 경우, 3, 4, 5인 경우 해서 얘네들을 기준으로 좀 세보는 것이 편할 것 같고 z가 만약에 1이면 x 더하기 2y가 17이란 소리예요. 그럼 이제 y만 정하면 되겠다. 그죠? y만 정하면 x는 알아서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럼 y에 넣을 수 있는 숫자는 1부터 가능하죠. 어디까지 가냐면 8까지 가능한 거죠. 8 집어넣으면 16이니까 x는 1이면 되거든. y 값에 따라서 x가 하나씩 결정 날 건데 정확히 얼마인지를 알 필요는 없거든요. 개수만 찾으면 되잖아요. y에 넣을 수 있는 숫자가 8개예요. 그 각각마다 알아서 x는 하나씩 결정이 날 거니까 그냥 8가지 경우 되겠죠. z가 2인 경우는 x 더하기 2y가 14 이렇게 생겼겠다. 그렇죠? 그 마찬가지로 x가 아니라 y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편할 거고 y에 넣을 수 있는 숫자는 1부터 6까지 가능하죠. 7을 집어넣어 버리면 14여서 x가 0이 되거든요. 자연수가 아니니까. 그지? 그래서 각각의 경우마다 x 하나씩 붙어 있을 테니까 총 6가지 경우 있을 거다. 이고요. z가 3이면 x 더하기 2y가 11이에요. y에 넣을 수 있는 숫자는 1에서부터 5까지입니다. 5개고요. z가 4면 12니까 8이에요. y에 넣을 수 있는 숫자는 1에서부터 3까지 가능합니다. 마지막 경우는 1하고 2하고 이렇게 2가지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8개, 6개, 5개, 3개, 2개.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10개, 11개, 14개, 24개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z를 기준으로 분류해서 이 뒤에 오는 경우의 수가 다를 거라는 건 예상할 수 있으니 요걸 기준으로 분류해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센 다음에 다 더할 거다. 되죠? 네. 네, 켜도 돼요. 키세요. 빨간 거 누르시면 돼요. 거기 바람색이라고 써 있는 거 하나만 눌러주세요. 한 번만. 네. 너무 세면 우리도 따뜻하고 좋은데 얘도 따뜻해져가지고 소리가 좀 나거든요. 48번입니다. 10의 자리 숫자는 홀수이고 1의 자리 숫자는 소수인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세보래요. 두 자리 자연수래요. 각 자리마다 어떤 조건이 걸려 있는데
10의 자리 숫자는 홀수가 왔으면 좋겠다고. 1의 자리 숫자는 소수가 왔으면 좋겠대요. 그럼 10의 자리 숫자랑 1의 자리 숫자에 들어갈 수 있는 후보들을 생각해 보면 10의 자리 숫자에는 1이랑 3이랑 5하고 7하고 9가 올 수 있고요. 1의 자리 숫자에는 소수니까 2하고 3하고 5하고 7하고 이렇게 네 가지가 올 수 있네요. 그죠? 그럼 전체 경우는 몇 가지겠어요? 그냥 20가지인 거지.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5가지 있고요.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4가지 있고요. 생각해보면 여기에 1이 와도 이거 4개 다 올 수 있고요. 3이 와도 4개 다 올 수 있고요. 5가 와도 7이 와도 9가 와도 뒤에 다 4개씩 올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한다고. 야 그냥 맨 앞에 1이 왔다고 치고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5 하자. 1이 왔대. 경우 몇 가지라고요? 4가지라고요. 그래서 5랑 4랑 곱해서 20가지다. 이렇게 찾는 거라고. 그죠? 만약에 이런 조건 뒤에 단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숫자가 같은 경우는 제외한다. 그러면 그 경우 찾아서 다 빼야죠. 아니면 다 따로 세는 거지. 1이 왔으면 4개 다 되고 3이 왔으면 3개밖에 안 되네. 5가 와도 3개밖에 안 되고 7이 와도 3개밖에 안 되는데 9가 오면 또 4개 다 되네. 4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4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요. 경우의 수가 다르면 다 더하겠다. 됐죠? 약수의 개수 세보랍니다. 약수의 개수 세는 공식은 기억이 나죠? 어떻게 셌는데? 소인수분해해서 지수에다가 1씩 더한 다음에 다 곱하는 거죠. 왜? 왜? 왜 그런 식이 만들어졌을까? 280이라는 숫자는 소인수분해 보면 4랑 7을 곱한 거니까 2가 3개 있고 5 하나 있고 7이 하나 있는 거네요. 그죠? 420은 3하고 7을 곱한 거잖아. 3, 7, 21이죠. 그럼 2가 2개 있고 3 하나 있고 5 하나 있고 7 하나 있고 공약수 찾으래요. 그럼 최대 공약수부터 찾으면 되겠네. 얘랑 얘 최대 공약수 누구예요? 2 2개, 5 하나, 7 하나. 그죠? 최대 공약수는 2가 2개 있는 거, 5 하나 있는 거, 7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녀석의 약수의 개수를 세면 될 텐데 약수의 개수를 셀 때 왜 지수에 1씩 더해서 곱했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 좀 숫자 크니까 작은 걸로 예를 들어서 2의 제곱 곱하기 3, 12잖아요. 이렇게 생긴 녀석의 약수를 생각해 볼 텐데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바구니 안에 2라는 카드가 2개 있고 3이라는 카드가 하나 있는 거야. 꺼내가지고 다 곱하면 약수예요. 쓸 수 있는 숫자가 2 2개랑 3 하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꺼내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면 2라는 숫자는 안 꺼내도 되고요. 3도 약수니까 2라는 숫자는 안 꺼내도 되고 하나만 꺼내도 되고 2개를 꺼내도 돼요. 그리고 그 각각의 경우마다 3이라는 숫자는 안 꺼내도 되고 하나 꺼내도 돼요. 쓸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이 각각의 소인수마다 지수에다가 하나씩 더 더하는 거거든요. 안 꺼내도 되니까 0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2가 2개 있고 5 하나 있고 7이 하나 있는데 2는 안 꺼내도 되고 하나 꺼내도 되고 2개 꺼내도 돼요. 5도 안 꺼내도 되고 하나 꺼내도 되고 7도 안 꺼내도 되고 하나 꺼내도 된다고. 각각의 소수마다 쓸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지수보다 하나씩 많아요. 0 때문에. 그래서 약수의 개수 세세요. 그러면 지수에 1씩 더해서 곱하는 거예요. 표 같은 걸 본 적 있는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이거 약수 만드는 표를 생각해 보면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3의 0제곱, 3의 1제곱 이렇게 해서 표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표 안에 들어있는 녀석들이 다 약수예요. 여기는 이거 둘이 곱하는 거야. 1. 2의 0제곱이라는 건 1이에요. 2를 안 꺼냈다는 이야기인데 2의 0제곱은 0이 아니고 1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배울 건데 그냥 약속이니까 지금 미리 알아두세요. 이거 둘이 곱하면 1이고요. 얘랑 얘를 곱하면 2겠죠. 얘랑 얘를 곱하면 4예요.
이렇게 곱하면 3이고 이렇게 곱하면 6이고 이렇게 곱하면 10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약수 6개가 다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 나오는 걸 아까 말한 거대로 하자면 내가 2 두 개 있고 3이 하나 있는데 2라는 약수 소수를 안 꺼내도 되고요. 하나 꺼내도 되고 두 개 꺼내도 돼요. 그 각각의 경우마다 3은 안 꺼내도 되고 하나 꺼내도 된다고. 그래서 3 곱하기 2 해서 6개가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에 만약에 5라는 녀석이 하나 또 있잖아요. 그럼 이제 3차원이야. 여기는 5가 하나도 없는 거고요. 요 한 겹 위에 2층에 5가 하나씩 곱해져 있는 6개가 또 있는 거지. 2의 0승, 3의 0승, 5의 1승. 2의 1승, 3의 0승, 5의 1승 이런 식으로 해서 5가 하나씩 곱해진 게 요 위에 한 층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층이 두 개니까 거기다 또 곱하기 2를 하겠죠. 그 말은 3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총 12개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기억하기로는 지수에 1씩 더해서 곱하는 건데 그 각각의 소수마다 쓸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가지, 2가지, 2가지 있는 거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12가지다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나중에 보면 뭐 약수의 합 구하세요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약수의 개수 세는 건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잠깐만. 저거랑 비슷한 걸로 요게 먼저 나오네. 요거 하고 뒤에 갑시다. 854번인데요. 책에 있는 순서대로 하자고요. 1, 2, 3, 4라는 숫자를 일렬로 나열해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래요. 어려운 문제거든요. 요거. 이게 어려운 이유는 식으로 안 나와요. 손으로 다 세야 돼요. 손으로 다 세야 된다는 걸 나는 알지만 여러분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식으로 찾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냥 손으로 세면 돼요. 봐요. 이거 되게 유명한 문제인데 문제를 약간 바꾼 거고요. 모자 문제예요. 모자. 원래 이거의 출처는 뭐냐면 왜 그 문제가 유명한지 모르겠는데 다 그렇게 불러요. 사람 4명이 파티에 오면서 모자를 쓰고 왔어. 그래서 문 앞에다 모자를 걸어둔 거야. 그리고 파티를 즐기고 집에 갈 때 남의 모자 쓰고 가는 거예요. 내 거 말고. 전부 다. 4명이 다 남의 모자 쓰고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거든요? 이거랑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1, 2, 3, 4를 나열할 건데 1은 첫 번째 자리에 안 오고 2는 두 번째 자리에 안 오고 3은 세 번째 자리에 안 오고 4는 네 번째 자리에 안 온다는 거야. 원래 자기 자리였어야 될 자리에 말고 다른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를 세세요. 그 소리예요. 그래서 뭐 비슷한 걸로 모자 이야기도 했지만 이렇게 숫자로 나오기도 하고 뭐 아무튼 뭐 되게 많은데 꼭 이렇게 4개로 나오거든요. 맨날 사람 4명이 모자 쓰는 걸로 나와요. 3명은 안 나오고요. 너무 쉬워서 5명도 안 나와요. 손으로 세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사실 공식이 있긴 있는데 연락 복잡한. 몰라 되고요. 맨날 4개짜리 물어보거든요. 이건 그냥 손으로 세시면 돼요. 손으로 세는 방법은 이거다. 이 표현이 약간 어려운데 요 녀석을 일렬로 나열해서 4자릿수를 만든대요. 그냥 이런 거 없이 4자릿수 만든다고 치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에요. 맨 첫 번째 자리 숫자 4개 중에 아무거나 와도 되는 거고 하나 썼으니까 숫자 3개 남았잖아요. 두 번째 자리에는 이제 셋 중에 하나가 오는 거고 그 다음 자리는 남은 2개 중에 하나가 들어갈 거고 마지막은 남은 혼자 쏙 들어갈 거니까 4, 3, 2, 1 이렇게 생겼거든. 근데 얘는 뭐라고? 첫 번째 자리에 1은 오지 말라고. 첫 번째 자리에 1은 오지 말고 여기엔 2가 오지 말고 여기엔 3이 오지 말고 여기엔 4가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그거라고. 그래서 자리가 4개 있는데 여기가 첫 번째 자리고 여기가 두 번째 자리고 여기가 세 번째 자리고 여기가 네 번째 자리인데 여기서부터 배치한다고 보면 여기에 1은 오지 말래요. 그러니까 올 수 있는 숫자는 2 아니면 3 아니면 4가 올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수영도 그릴 거예요. 다. 일단 그리기 전에 생각하라고 해보면 이 뒤로 얘가 2냐 3이냐 4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같을까 다를까. 만약에 같으면 이거 하나 딱 정해놓고 경우의 수 센 다음에 곱하기 3 하면 되잖아요. 다르면 다 따로 세서 더 해야 되는 거죠.
같을지 다를지. 같다는 확신이 들면 하나만 세면 되고 다르다고 확신이 들거나 같은지 모르겠다 싶으면 다 세시면 되고. 다르다고 표현한 사람도 있고 대부분은 몰라요라는 표정이고요. 다 세보자고요. 같을지 다를지. 여기에 2가 왔다고 치면 두 번째 자리엔 2는 오지 마세요 그랬는데 2는 어차피 여기 앞에 써버렸거든요. 2는 못 오겠죠? 그 남은 숫자가 1하고 3하고 4거든요. 1하고 3하고 4가 여기 올 수 있어요. 그럼 1이 왔다고 치면 여기는 2하고 1을 썼으니까 3하고 4가 남았는데 3은 오지 말래매. 4밖에 못 오죠. 여기는 4가 와야 되고 그럼 요 뒤로 3이 와야 돼요. 요 경우는요. 여기 2 오고 여기 3이 왔어. 그럼 남은 게 1하고 4거든. 아무거나 될 것 같지만 여기에 4는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4 오고 여기가 1이 와야 돼요. 경우가 이렇게밖에 없어요. 2하고 4네. 1하고 3 남았네. 3은 못 오잖아요. 여기 1이고 여기 3인 거지. 이렇게 생겼어요. 다음 여기에 3이 왔다고 치면 이제 남은 숫자가 1하고 2하고 4예요. 2는 오지 말래매. 그럼 1하고 4밖에 못 오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 1하고 4예요. 그럼 3, 1이야. 2, 4 남았어요. 여기는 2, 4는 안 되겠죠? 4, 2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3, 4야. 1, 2가 남았어요. 1, 2도 되고 2, 1도 되죠. 둘 다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맨 앞에 4가 오면 남은 건 1, 2, 3 2는 안 돼요. 1하고 3 4, 1이니까 2, 3 남았어요. 2하고 3 이거밖에 안 되고 4, 3이야. 1, 2 남았어요. 1도 되고 2도 되죠. 얘 2 되고 얘 1 되거든요. 그죠? 이렇게 해서 수형들을 완성시키면 이게 전부 다인 거죠. 총 몇 가지예요? 9가지예요. 3 더하기 3 더하기 3. 그래서 총 9가지인데 해보니까 다 같죠? 3가지, 3가지, 3가지거든요. 이게 요거 다음에 요거를 놓을 생각을 하면 요거는 3가지고 요거는 2가지니까 경우의 수가 다를 것처럼 느껴지지만 생각해보면 이거야. 이거 다시 아까 모자 문제라고 생각해보면 모자 문제라고 생각해보면 내가 제일 처음에 나갈 건데 내 거 말고 남의 거 가져갈 거잖아요. 그럼 내가 얘 거 가져가나 얘 거 가져가나 얘 거 가져가나 경우의 수가 달라질 리가 없어요. 내가 누구 건 줄 알고. 맨 처음에 선택하는 내 입장에선 내 거 말고 남의 거 가져갈 건데 누구 걸 가져가든 경우의 수는 똑같다고요. 당장 두 번째 사람이 하필이면 내가 가져간 모자를 두 번째 사람이 가져가는 거면 얘 입장에서는 내가 가져갔으니까 3가지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거면 2가지씩 되겠지만 최종적으로 보면 경우의 수가 달라질 리가 없다는 거야. 내가 누구 걸 가져가든. 맨 앞에 누가 오든 1이 아니다라는 관점에서는 완전히 똑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맨 끝에 가서 최종적으로는 같은 걸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순서대로 내가 나열을 하다 보니 두 번째 순서에 오는 건 달라질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같아질 수밖에 없다 그 소리예요. 어쨌든 그래서 요거 하나 정해놓고 경우수 센 다음에 곱하기 3을 해도 답은 나오긴 할 거예요. 근데 방금처럼 헷갈려 잘 모르겠어. 그럼 그냥 다 세시면 돼요. 이렇게 손으로. 그리고 어려운 문제는 경우의 수에서 어려운 문제는 다 이렇게 세게 돼 있어요. 손으로. 식으로 한 줄 두 줄 만에 삑삑 나오는 건 쉬운 문제라고. 어떻게 분류를 하냐에 따라서 한두 줄 만에 끝날 수도 있고 10줄을 쓸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한 줄 만에 끝나는 건 쉬운 문제라고요. 대부분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풀어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예 유형도 수형도를 이용하는 경우의 수라고 되어 있죠. 손으로 세봐라. 그런 이야기고요. 6번. 여섯 번째 건 돈을 지불하는 건데 보시면 100원짜리 동전이 하나 있고 50원짜리는 3개 있고
10원짜리는 2개 있는데 일부 또는 전부로 사용해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래요. 지불하는 방법이랑 지불하는 금액이랑 따로따로 세라는 걸 보니 다른가 봐요. 그럼 지불하는 방법과 지불하는 금액은 뭐가 다른 거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50원짜리가 3개 있는데 내가 50원짜리 2개를 주는 거랑 100원짜리 하나를 주는 걸 생각해 보면 금액이 같죠. 50원짜리 2개랑 100원짜리 하나는. 근데 방법은 다른 거예요. 100원짜리 하나인 거랑 50원짜리 2개인 건 방법이 다르다고. 아, 나 10,000원만 빌려줘. 10,000원짜리 한 장 주는 거랑 100원짜리 10개, 100개 주는 건 다르잖아요. 짜증이 나지. 다르다고. 금액은 같지만 방법이 다르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얘랑 차이가 나는 건 금액이 같지만 방법이 다른 경우에 금액이 같지만 방법이 다른 경우가 만약에 존재하면 A랑 B는 서로 달라질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경우는 언제 발생하는 거냐면 작은 단위의 화폐 50원짜리 작은 단위의 화폐를 모아서 큰 단위의 돈이 될 수 있으면 금액이 같지만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50원짜리가 한 개밖에 없으면 작은 돈 모아가지고 큰 돈이 될 수 없잖아요. 같은 금액을 다른 방법으로 줄 방법이 없잖아. 50원짜리가 한 개밖에 없으면. 근데 50원짜리가 3개나 있기 때문에 100원짜리 하나인 경우랑 50원짜리 2개인 경우가 방법이 다르지만 금액이 같은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럼 각각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면 지불하는 방법의 수는 약수의 개수랑 거의 똑같아요. 약수의 개수. 100원짜리라는 게 하나 있고 50원짜리라는 게 3개 있고 10원짜리라는 게 2개 있으니까 내가 누구한테 돈을 줄 때 100원짜리를 안 줘도 되고 하나 줘도 되고요. 그 각각의 경우마다 50원짜리를 안 줘도 되고 한 개 줘도 되고 2개 줘도 되고 3개 줘도 돼요. 어차피 100원짜리랑 50원짜리는 다른 거니까. 10원짜리도 마찬가지야. 안 줘도 되고 한 개 줘도 되고 2개 줘도 돼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약수할 때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각각의 화폐마다 몇 개씩 있는지를 봐서 100원짜리가 하나밖에 없으면 2가지 경우 100원짜리를 주는 게 2가지 경우 50원짜리는 3개 있으니까 경우의 수가 4가지예요. 10원짜리는 경우의 수가 3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다 곱하시면 되는데 대신에 완전히 그러면 약수의 개수랑 완전히 똑같잖아요. 근데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100원짜리가 한 개 있으니까 이렇게 50원짜리는 3개 있고 10원짜리는 2개 있어서 이렇게 하면 지불하는 방법의 수인 것 같지만 여기서 1은 빼야 되거든요. 1을 빼는 이유는 약수를 생각할 땐 2도 하나도 안 주고 3도 하나도 안 주고 5도 하나도 안 주면 1이라는 약수가 돼요. 근데 돈은 100원짜리도 안 주고 50원짜리도 안 주고 10원짜리도 안 주면 지불한 게 아니잖아요. 빵원을 지불한다? 이건 말이 방구지. 그죠? 그러니까 1을 빼는 건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보시면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돈을 하나도 안 주면 그건 지불했다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딱 빼는 거예요. 약수의 개수 세는 거랑 똑같은데 1이라는 약수는 금액 입장에서 보면 지불하지 않은 거니까 그거 하나는 빼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게 지불하는 방법의 수고요. 금액의 수는 방법이랑 금액의 수에서 차이가 나는 건 뭐 때문이었다고? 같은 금액인데 방법이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작은 화폐를 모아서 큰 화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고 그럼 그 중복되는 경우를 찾아서 빼면 되잖아요. 근데 일일이 찾기가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 중복되는 경우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작은 화폐를 모아서 작은 단위라고 쓸까요? 작은 단위의 돈을 모아서 큰 단위의 돈이 될 수 있으면 그렇다면 큰 단위의 돈을 작은 단위로 환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법의 수를 세시면 돼요. 50원짜리를 모으면 100원짜리가 되잖아요. 그럼 지불하는 방법 중에는 50원짜리 2개를 주는 경우도 있고 100원짜리 하나 주는 경우도 있어. 이런 경우를 찾아서 다 빼야 되는데 예를 들니까
50원짜리 두 개에 10원짜리 하나 주는 거랑 100원짜리 하나에 10원짜리 하나 주는 건 같잖아요. 110원으로. 그런 경우를 찾아서 뺄 건데 어떻게 뺄 거냐면 100원짜리를 뽀개서 50원짜리를 만들 거라고. 100원짜리를 뽀개서 50원짜리 두 개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50원짜리를 모아서 100원으로 겹치는 경우는 없어지잖아. 100원짜리가 없어졌거든. 예를 들어서 50원짜리 두 개랑 100원짜리가 한 개 있었어. 지불하는 방법은 50원짜리도 있고 100원짜리도 있으니까 3 곱하기 2에서 1 빼서 5가지거든요. 근데 금액으로 따지면 50원도 되고 100원도 되고 이렇게도 100원 이렇게도 100원 150원도 되고 200원도 돼요. 그죠? 겹치는 게 누구였다고? 50원짜리 두 개인 거랑 100원짜리 하나인 거. 이건 겹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100원짜리를 다 50원짜리로 바꿀 거라고. 50원짜리가 4개가 되잖아요. 50원 되고 100원 되고 150원 되고 200원이 되죠. 겹치는 경우 없잖아요. 만약에 얘를 100원짜리로 바꿔버리면 100원짜리가 두 개 되거든요. 50원을 지불할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겹치는 경우가 생기면 하나를 해소할 건데 해소하는 방법은 작은 단위를 큰 단위로 바꾸면 안 되고요. 큰 단위를 작은 단위로 바꿔야 돼요. 100원짜리가 50원짜리를 모아서 100원짜리가 될 수 있으니까 100원짜리를 50원으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얘를 50원짜리 동전이 마치 5개 있고 10원짜리가 2개 있다고 생각하고 이걸로 다시 방법의 수를 세시면 돼요. 이걸로 지불하는 방법의 수를 세면 그때는 방법이 다르면 금액이 다 다를 거잖아요. 겹치는 경우 없거든요. 그래서 얘는 5 더하기 1이랑 2 더하기 1을 곱해서 1을 빼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금액의 수는 방법의 수랑 조금 다른데 이 방법만 알고 계시면 다 풀 수 있어요. 책에서도 아예 그냥 이걸로 소개하고 있으니까 지불하는 금액은 단위를 잘 보시고 작은 거 모아서 큰 돈이 될 수 있으면 중복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니까 큰 돈을 뽀개서 작은 돈으로 만든 다음에 다시 지불하는 방법의 수를 세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860번은) 도로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 그냥 산수하는 문제거든요. 경우의 수 세세요예요. 문제만 잘 읽어보면 되고요. 도로가 이렇게 있고 A에서 B로 가는 도로가 4개나 있다는 거야. 그 그림을 나타내는 거고요. 보시면 A 도시에서 출발해서 C 도시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세요. 한 번 지나간 도시는 다시 지나지 않는데요. 즉 A에서 C로 가면 끝나는 건데 바로 갈 방법은 없죠. B를 거쳐 가던가 D를 거쳐 가던가. B랑 D를 동시에 거칠 방법도 없잖아요. 그럼 이제 얘는 뭐 하라는 이야기인 거야? A에서 C로 가는 방법을 분류를 해야죠. 어떻게? 중간에 어디를 경유하느냐를 가지고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가는 경우와 A에서 D를 거쳐서 C로 가는 경우로 얘와 얘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죠. 이걸로 가면 얘는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 구하고 이 경우의 수 구한 다음에 둘이 더해라 그 얘기인 거지. 그죠? 그럼 이 경우의 수를 구할 때를 보면 A에서 B로 가는 도로의 수가 4가지고요. B에서 C로 가는 도로의 수가 2가지인데 그럼 요 4와 요 2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둘이 곱해야죠.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거잖아. 여기서 4개 중에 하나를 고르면 이걸 못 고르는 거야? 아니지. 골라야 되잖아요. A에서 B로 갔고 B에서 C로 또 가야 되기 때문에 4개 중에 하나를 고른 다음에 2개 중에 하나를 또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곱한다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A에서 D로 가는 거 3가지, D에서 C로 가는 거 4가지 곱해야 되고 이거와 이거 2개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더하겠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이렇게 해서 구한대요. 되죠? 이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 그죠? 색칠하는 경우인데 이것도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면 골치 아파지는데 요건 좀 쉬우니까 요거부터 하자고요. 이 영역에 색을 칠하는 문제들은 보통 뭐냐면 영역이 5개 있고요. 색깔은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파란색, 검정색 이렇게 5가지 색깔이 있는데 같은 색을 중복해서 사용해도 된대요.
영역이 5개고 색깔이 5개인데 중복해도 된다는 건 안 쓰는 색깔이 있어도 된다는 이야기야. 그죠? 중복해도 되는데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래요. 인접한 영역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같은 색을 칠했을 때 경계가 안 보이면 그건 인접한 거예요. 같은 색을 칠해도 경계가 확실하면 그건 인접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하고 얘는 인접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같은 색을 칠해도 경계가 보이잖아요. 그죠? 꼭지점 하나를 공유하고 있긴 하지만. 그지? 그래서 그 상태에서 칠하는 전체 방법의 수를 세보세요. 그런 이야기인데 요령은 이거야. 결론을 말하자면 인접한 영역이 제일 많은 것부터 칠하는 거예요. 걔가 제일 많이 영향을 미칠 거잖아. 내가 여기다 비어있는 칸에 내가 여기다 뭘 칠하면 이 옆에 있는 애는 얘 색깔 피해서 다른 색깔 칠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서로 인접한 게 많은 녀석이 영향을 많이 미칠 거니까 인접한 영역이 많은 녀석을 먼저 칠하고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면서 칠하는 거예요. 이게 띄엄띄엄 칠하시면 안 되고 인접한 영역을 하나씩 건너가면서.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어느 영역에 색을 먼저 칠하는 게 편할 거냐면 A에다가 먼저 칠하는 게 좋겠죠. A는 나머지 애들이랑 다 인접하고 있잖아요. 그죠? B는 인접한 게 2개고 C는 인접한 게 3개잖아요. 얘도 3개고 얘도 2개고. A가 제일 많으니까 A를 먼저 칠하는 게 편하죠. 그래서 A에다가 색을 칠할 건데 5가지 색깔 중에 아무거나 칠할 수 있고요. 이런 생각하는 거야. A에 저 5가지 색깔 중에 무슨 색깔을 칠하든 뒤에 오는 경우의 수는 똑같아요. 그죠? 내가 A에 까만색 칠한 거랑 파란색 칠한 거랑 경우가 달라질 리 없잖아요. 비어있는 칸에 그냥 혼자 칠하는 거니까. 그럼 어쩐다고? 그냥 내가 빨간색 칠했다고 치고 경우의 수 구한 다음에 곱하기 5 할 거라고요. 오케이? 어차피 경우의 수 똑같으니까. 그럼 여기다 빨간색 칠했다고 쳐요. 그 다음엔 뭐 돌아가면서 할 거니까 B를 먼저 칠해볼까요? B에 칠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예요? 4가지예요. 빨간색만 칠해져 있잖아요. 빨간색만 피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빨간색을 제외한 4가지 색깔 중에 하나를 칠하면 되거든요. 그럼 B에다가 무슨 색깔을 칠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영역에 칠하는 경우의 수가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그대로잖아.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럼 어쩌겠다고? 그냥 내가 여기다가 파란색 칠했다고 치고 원래 4가지 색깔 칠할 수 있었으니까 파란색을 칠했다고 치고 뒤에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4 할 거다. 그 얘기라고요. 되죠? 주황색을 칠했어야 되네. 그 다음 얘는요. C는 칠할 수 있는 게 원래 5개였는데 빨간색 칠해져 있고 파란색 칠해져 있잖아요. 3가지 색깔 남았죠. 3가지 색깔 중에 아무거나 칠할 수 있고 무엇을 칠하든 뒤에 오는 경우의 수는 똑같죠. 그러니까 주황색 칠했다고 치고 곱하기 3 할 거예요. D로 갑시다. D에는요.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총 3가지죠. 원래 5가지인데 이미 3가지를 쓰긴 썼지만 여기 있는 파란색은 얘랑 인접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겹쳐도 상관없거든요. 다시 말해서 D는 인접한 영역에 A하고 C에 칠해져 있는 빨간색, 주황색만 피하면 아무 색깔이나 칠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뭐 노란색이랑 검은색을 아직 한 번도 안 썼는데 노란색이랑 검은색 칠하는 경우랑 파란색 칠하는 경우랑 뒤에 오는 경우의 수가 같을까 다를까 생각해보면 다를 리가 없어요. 그냥 영역 떨어져 있는 영역이니까 중복해서 써도 된다며. 다시 말해서 기왕에 썼던 파란색이냐 아니냐를 굳이 구분할 필요 없다고요. 그냥 인접해 있는 영역 요거 2군데인데 요 2군데 서로 다른 색깔 칠해져 있으니까 빨간색이랑 주황색 요 2가지 색깔 빼고 나머지 3가지 색깔 중에 아무거나 칠할 수 있다고요. 3가지 색깔. 그리고 나서 뭐 여기에 그래서 노란색을 칠했다고 치면 E에는요. 역시나 인접한 영역이 2개니까 요 2군데 빼고 요 2색깔 빼고 나머지 아무거나 칠해도 되죠.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거 싹 계산하시면 답이 만들어질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얘처럼 한 줄 만에 싹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걸 괜히 도전하겠답시고 띄엄띄엄 칠해버리면 그때부터는 골치 아파져요. 이거 제가 이 순서대로 칠하자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다음을 먼저 칠하고 모음을 칠할래요 라든가 난 B 다음에 이 D 칠하고 이럴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이 골치 아파진다고. 얘를 먼저 칠하고 얘를 칠하려면 인접한 거 아니니까 아무거나 막 칠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보면 C는 어때요? 얘랑 둘이 같은 색이냐 다른 색이냐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달라져요. 게다가 마찬가지로 얘네들을 먼저 칠하잖아요. B, C, D, E를. 그럼 A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또 달라져요. B, C, D, E에 완전히 다 다른 색깔 4가지를 칠할 수도 있는데 적게 쓰면 2가지만 칠할 수도 있거든요. 빨파 이렇게. 그러면 A에 칠할 수 있는 경우는 B, C, D, E에 몇 가지 색을 썼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분류를 해서 따로 구해야 된다고. 굉장히 골치 아파지겠죠. 그러니까 어디부터 칠하고 어떤 순서대로 칠할 거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색 칠할 때는. 그런데 요령은 뭐다? 인접한 영역이 많은 거 먼저 칠하고 영향을 많이 미칠 거니까. 그리고 나서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칠하는 거예요. 인접해 있는 영역을 돌아가면서. 물론 이렇게 해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분류해야 되는 경우가 나오긴 해요. 뒤에 예제에 가면. 그거는 나중에 문제 풀 때 보도록 하고요.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이고 내일은 순열부터 시작해서 수학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